핫한 트렌드 클래스 주제 앞뒤 공개하겠습니다. 네, 전통 강호 반도체 신흥 강자 전기차입니다. 그 예전에 스트리트 파이터라는 게임 있잖아요. 그게 아주 누가 봐도 센 두 명이 나와서 강자를 둘이 접전을 보입니다. 그때 이제 전통 강호 반도체 신흥 강자 전기차 이렇게 나오는데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그때가 전문가님? 지금 같은 경우는요, 최근 상황 봤을 땐 전기차가 조금 더 이제 좀 매력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기존의 반도체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반도체 관련주하고 그 다음에 그 전기차 봤을 때 일단 애플이라는 또 그 회사가 일단 그 전기차를 만든다, 자율주행 차량을 만들겠다, 2024년도에 일단 출시하겠다는 그런 그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 관련해 가지고는 전기차 시장 자체가 상당한 치열한 그런 경쟁 구도에 들어서면서 또 하나는 뭐냐면 시장에서 상당히 이슈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반도체 관련주들이 관심을 가져봐야 됩니다. 물론 이제 이 반도체 관련주들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좀 말씀드리면은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내년에 비메모리 일단 그 점유율을 확대를 하겠다 그런 그 전망들을 내놓고 있고요. 그리고 또 삼성전자의 경우 그 새 신작 갤럭시 S21 그 출시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좀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물론 그 삼성전자 특히 보면은 그 이 반도체 경기의 초호황, 그래서 반도체 빅사이클 또는 반도체 슈퍼사이클 관련해 가지고 일단 상당히 그 반도체 경기가 좋을 거라는 그런 전망들은 상당히 전반적으로 우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삼성전자의 그 영업이나 순이익 자체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봤을 때는 SK 하이닉스가 일단 그 인텔의 그 낸드 플래시 사업부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 가지고 또 이제 그 상당히 그 글로벌 2위로 등극하는 그런 의미 나왔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메모리 또는 낸드 플래시 관련해서 삼성전자와 그 SK 하이닉스가 1위,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보면 성장성이 좀 그 돋보일 가능성이 있다. 특히나 보면은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사업부에 일단 상당히 보면은 그 시장률을 높이겠다는 그런 그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성장성이 돋보일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그 아까도 그 말씀드렸다시피 그 애플이 일단 결국은 자율주행 전기차 일단 출시, 결국 애플카를 출시를 지금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 가지고 이 시장의 판도가 말입니다. 상당히 보면은 물론 기존의 이제 현대차나 기아차 관련해서 이제 전기차나 수소 관련해서 또 관심을 가져야 됐고, 물론 그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뭐 그 여러 가지 테슬라의 그런 그 주가 금리 자체가 보면 최근에 일단 애플의 그런 어떤 그 전기차 출시 그 이야기 나오면서 실제 테슬라가 상당히 좀 급락을 했었죠. 그게 뭐냐면 전기차 시장에 이제 보면은 여러 가지 치열한 경쟁 구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이제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LG전자 같은 경우이죠. LG전자의 경우에가 일단 그 자동차 부품업체인 마그나의 합작법인 설립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죠. 약 한 1조 원 정도 투자해가지고 결국은 자동차 전장 일단 사업에 진출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보면은 시장에 자동차 관련주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특히 이제 국내 그 주요 증권사를 보게 되면은 LG전자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거의 한 14만 원에서 16만 정도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 결국은 이 전기차 시장의 그런 그 판도 자체가 커졌다. 아까도 이제 판이 커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그 애플이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었다는 것은 상당히 보면은 이건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일단은 그 부분 자체가 물론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뭐 르노 자동차 해가지고 이제 자동차 시장에 뛰어들었다가 조금 이제 실패한 부분인데 삼성전자의 경우도 또 알 수가 없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또 이제 어떤 그 이 전기차나 여러 가지 그 사업에 또 뛰어들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반도체 내지는 또는 그 뭐 그 스마트폰 그런 관련 그 시장보다는 이제는 좀 그 자동차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에가 상당히 시장에서 이슈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전기차 관련해가지고 물 자율주행 관련 정보도 해당이 되겠지만은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직접적인 그런 그 애플의 그런 그 자동차 시장,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에 뛰어드는 그런 과정 속에서 직접적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들이 어떤 종목인가 그것을 잘 골라서 좀 찾아봐야 되겠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반도체하고 이제 그러면 그 자동차하고 비교 봤을 때 어느 쪽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질 거냐 그것을 좀 비교해 본다면 뭐 저는 일단은 반도체는 기존에 일단 관심을 가질 건 관심 가지되 전기차 시장에 새롭게 부각되는 그런 그 종목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종목 발굴이 좀 필요하고요. 특히 이제 자동차 관련해 가지고는 소부장 역시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도 이 관심을 가지고 좀 잘 일단 대응한다면은 상당히 좋은 그런 또 수익이 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전기차 가운데서도 뭐 자율주행 쪽도 좋지만 직접적으로 애플이 이 전기차에 뛰어드는 것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이 부분을 좀 예의주시하면서 보시는군요. 전통 강호, 반도체, 신흥 강자, 전기차 가운데 급등한 전문가님께서는 전기차 쪽에 좀 내년에 조금 더 비중을 실어줬습니다. 박수 전문가는요? 예, 뭐 시장 뭐 자체가 저희가 반도체, 전기차 다 좋죠. 좋은데 저희가 시스템 반도체 부분은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2025년까지 성장세 전망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제 한국 수출입에서 보면 저희가 최근 보고서를 놓고 보면은 시스템 반도체 시장이 저희가 지난해 약 250조 원에서 오는 2025년이죠. 약 374조 원까지로 연평균 매년 7.6% 성장할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 좋다고 보여지고요. 반도체 산업이요. 특히 뭐 글로벌 파운드리 산업이죠. 이런 부분이 저희가 글로벌 다수 기업이 사실은 투자비 부담 등으로 저희가 7나노 이하 투자를 포기하는 상황에서 1위 업체죠. 대만 TSMC 또 2위 삼성전자 양강 구도로 재편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모멘텀이 있고요. 또 최근 들어 저희가 뭐 놓고 보면 파운드리 반도체죠. 업체인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제품 계약 가격을 오히려 20%까지 올린다고 하는 정책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파운드리 1위 업체죠. 대만 TSMC도 가격 할인 정책을 폐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뭐 좋은 흐름이 이어질 것 같고요. 이러한 움직임은 내년에 반도체 슈퍼사이클까지도 기대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가질 필요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또 이런 와중에 삼성전자 또 SK하이닉스도 소폭 가격을 올리는 움직임을 분명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반도체 업종 여전히 뭐 내년까지도 저희가 대표적인 저희가 내년 한 해 저희가 이끌 업종으로 보여지죠. 또 두 번째로 저희가 이끌 업종은 전기차.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대 산맥이 되겠죠. 전기차 업종도 최근 저희가 애플 전기차 시장 진출 선언했죠. 그만큼 이제 전기차 업종들은 그 관련 종목들은 이제 그만큼 먹거리가 넓어지는 현상을 보일 수가 있는 현상을 기대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LG전자가 마찬가지로 마그나와 저희가 1조 원 규모의 전기차 부품 합작법인 설립을 만들기로 하면서 전기차에 대한 시장이 당연히 커질 거고요. 전기차 시대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LG전자 당연히 이제 새로운 먹거리 또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이 합작법인의 성장 잠재력도 상당히 높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뭐 테슬라, 뭐 현대차 같은 이런 선도업체들 말 그대로 이런 업체들도 마찬가지지만 여전히 같이 강한 모멘텀이 좀 주어질 것 같고요. 또 지금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많은 어떤 그 스타트업이죠. 이런 어떤 전기차 업체들이 애플 같은 아웃소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부분 때문에 전기차 관련된 어떤 모멘텀, 뭐 부품주나 이런 모멘텀은 계속이 될 것 같고요. 특히 가장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플이 2024년도 전기차 산업 진출하는 이 부분 때문에 전기차 산업 성장률을 상당히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전기차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뭐 내년도 시장을 이끌 가장 큰 두 가지 이 모멘텀은 뭐 저희가 지금 놓고 보면 결국은 이제 반도체 또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저희가 뭐 메모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또 전기차 이 양대 축이기 때문에 내년 한 해에도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질 좀 필요가 좀 있어 보이십니다. 네, LG전자의 새로운 먹거리 놓칠 수 없고 또 반도체 또한 이 시스템 반도체 호황이 내년에 기대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놓칠 수 없고 전기차는 지금까지 여러분 성장주의 이미지가 올해는 강했습니다. 근데 이게 더 내년에는 더 뭐라 그러죠? 변형 증폭돼서 정말 그 중량감이 그 반도체 정도까지 더 커질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까지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성장을 해서 그 성장주 이상의 중량감을 가지고 있어서 내년 증시를 견인할 만한 상황도 될 수 있을까요? 네, 아까 이제 그 애플의 그 전기차 시장 진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애플이 이제 뛰어들었다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판이 진짜 커진 거고요. 그동안에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 중심으로 갔었고, 그리고 이제 현대차나 뭐 또 그 현대기아차가
실제 또 부상이 되고 있었는데 사실 애플이 일단 전기차에 뛰어들게 되면은 상당한 경쟁 구도가 일단 나타나게 되면서 또한 그 전기차 시장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그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반도체도 물론 그 상당히 그 성장이 돋보이고요. 그리고 슈퍼 사이클 또 예상이 되고 있지만은 전기차 시장 역시 상당히 보면은 이제 실적도 같이 따라가는 그런 그 지금 흐름 자체가 나타나지 않겠다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내년에 일단 그 2021년도에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반도체 그 다음에 전기차 양대 축으로 좀 크게 보고요. 그리고 나머지 그 섹터들도 뭐 바이오 섹터도 역시 여전히 관심은 가야 되는데 다만 그 안에 많이 올라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그 조정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새롭게 좀 부상되는 종목들이 또 있다. 그래서 결국은 크게 보면 그 자동차하고 이 반도체는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되겠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동차와 그러니까 전기차와 반도체를 같이 봐야 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애플이 전기차에 관심을 띄워들어서 그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 소식이 전 세계를 뒤흔들 만한 정말 파장이 큰 이게 연말의 이슈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삼성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라는 느낌 가지셨을 겁니다. 왜 애플하면 삼성, 삼성하면 애플. 이게 참 이게 경쟁사이기 때문에 지금 애플의 전기차 시장 뛰어드는 걸 보고 삼성은 아유 나쁜 수다. 패착이라고 볼까요? 아니면 아차 좀 한 발 늦었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박혜수 전문가님. 지금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항상 뭐 애플로 뒤따라갔었지만 저희가 이런 그 휴대폰 저희 스마트폰에서도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얼마든지 삼성전자도 저희가 기술력과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뭐 얼마든지 뭐 나중에라도 저희가 이런 부분에 진출하면 얼마든지 힘이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자동차 사업 부분에서 이미 좀 약간은 그 어떻게 보면 실패의 맛을 봤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에 좀 조심성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근데 여전히 뭐 사실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가 지금 이런 새로운 어떤 신사업에 뛰어든다면 얼마든지 뭐 애플과 같이 경쟁을 하게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뭐 이런 어떤 모멘텀, 오히려 전기차 부품업체라든지 또 모멘텀이 더 강해지는 거기 때문에 뭐 전기차 업체들 당연히 더 큰 호재가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점도 좀 앞으로도 좀 참고하시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그 2021년을 대비해 뭐 거의 특집성으로 준비한 섹터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결론은 이 두 가지를 여러분 꼭 염려를 한 구석에 계속 가지고 가셔야 될 거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전통 강호 반도체, 신흥 강자 전기차. 이 단어를 잊지 마시고 트렌드 클래스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의 한마디를 화면으로 정리하시죠.